오늘은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하면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산업안전 지도사는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대행기관도 매년 노동부 기간평가를 받기 때문에 인력풀에 지도사나 기술사가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사의 채용이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안전업무 경험이 다양하다면 다소 높은 연봉에 총괄 관리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경험이 없다면 다소 낮은 연봉으로 그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기계, 전기, 화공은 제조업 위주로 안전관리 전문 기관을 개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기관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한데, 법인기관을 설립하려면 산업안전 지도사나 안전기술사 1명, 아니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자 등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4가지의 각호에 해당하는 필수 인력이 최소 6명 이상 갖춰져야 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탁하려는 사업장 개수 또는 근로자에 따라 이 필수 인력 기준이 달라지는데, 151개 사업장을 위탁하거나 위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001명을 넘어서면 기본 6명이 필요하고, 400개 이상 사업장을 위탁하면 1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즉, 법인기관을 설립하려면 최소 6명 이상 인력이 구성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인건비 장난 아니잖아요. 기관을 설립하는 대표가 영업력이 뛰어나다면 많은 인력을 데리고 개업할 수 있죠. 그럼 높은 수익을 낼 겁니다. 하지만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 관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분명 크기 때문에 법인을 쉽게 개업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이 아닌 혼자서, 즉 1인 기관 설립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혜택이죠. 물론 1인 기관은 사업장 개소가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단 인건비나 투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죠. 그리고 1인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해보고 파이가 커질 것 같으면 그때 법인기관을 설립해도 되는 거거든요. 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무슨 업무를 하느냐? 산안법상 통상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채용해서 전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대행기관에 위탁을 맡길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연에 최소 3,4천에서 많으면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행기관에 위탁을 맡기면 10분의 1의 가격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장은 안전 업무를 위탁을 맡기는 곳이 많습니다. 그 위탁 업무를 법인이나 지도사 개인 기관이 맡아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는 예를 들어 사업장 1개소와 위탁 계약을 맺었다면 월 2회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순회 점검을 돌고 개선 사항을 피드백해주고, 또 현재 안전 정책 방향이나 이슈 내용 등을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통상 한 번 방문할 때 1시간 정도 할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K2B라는 공단 홈페이지에 해당 업무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사업장 위탁 비용은 통상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하는데, 계약할 1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다. 그럼 통상 단가가 근로자 1명당 4,000원에서 많으면 1만 원 단가로 계약하게 되는데, 평균 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면 25만 원이죠. 100명이면 50만 원. 그럼 1개소 사업장에서 월 2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최대 30개 사업장을 계약하면 월 750만 원의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지도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창구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등의 이 컨설팅 또는 교육 등의 이 부가적인 업무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건설 지도사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아닌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조금 전 말씀드린 컨설팅 등의 이 유사한 업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머리 아프게 개업을 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나 진단기관, 기술지도기관 등에서 이 다양한 입찰을 받게 되는데 이때 지도사나 기술사 등의 인력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근무일수와 수입은 다를 수 있는데 통상 하루 기준으로 최소 맨데이 5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최근 대기업에서도 신입 경력 채용 시에 산업안전 지도사도 우대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에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안전보건 교육 강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보다는 박사, 기술사, 지도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강의 능력이 우수하다면 하루 강의 활동으로 최소 80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될 수 있겠고요. 또 본인이 이 자격증 외에 전문 분야에 특화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기업, 관공서에서 행해지는 업무에 전문위원, 자문위원, 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통상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자문료는 1시간에 3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월 단위로 계약해서 자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취득하면 나도 저런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발주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눈에 보일 겁니다. 미숙하거나 실력이 없으면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불러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세무사든 변호사든 노무사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자격이 없으면 개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이다. 내가 기관을 개업하려면 최소 법인기관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경험을 쌓고 연수 과정을 거치고 또 1, 2년간 바닥을 다져야만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것이겠죠. 안전보건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많이 보고 강의 스킬도 쌓아야만 높은 강사료를 얻게 되겠죠.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도 해당 분야에서 소위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하고 또 다양한 인맥을 쌓아야 그 인맥을 통해서 자리를 꿰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좀 빨리 일어설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경력과 경험이 없더라도 자격을 취득 후에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자격과 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내가 일을 찾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분명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격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을 해야 기관 등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취득해야 협회나 모임에 들어가서 인맥도 쌓을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안전보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또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사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가치 있는 변화를 이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